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쉬었는데 한 달 쉰 것 같은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양광 전도사 김재석입니다. 네, 팟캐스트계 비타민C를 꿈꾸는 차윤탁입니다. 비타민C 너무 윤탁쌤. 많이 먹으면 네. 설사해요. 또 미시네요. 비타민C. 저희가 또 개편 중이잖아요. 아직 네, 개편 맞아요. 중이고 한 주 쉬었으니까 네. 또 이제 막 자주 뭐 우리 또 아프고 뭐 저 집이 뭐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막 그런 얘기 하고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듣다가 나간다고 힘들어가지고 밝은 모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C 같은 상큼함으로 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포션 임해주세요. 하나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 주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 떠나주시고 네.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허지훈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국가재난방송은 두려움을 주는 한편 더 열심히 뭐라도 해야겠다 의지 심어주는 것 같다. 방송 쉬는 동안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고 개편도 기대된다라고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개편은 좀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좀 덜 나올 거니까. 아, 그래서 실망하실 충격이 수 있을 있다. 있습니다. 저도 네. 좀 덜 나오죠 이제. 저도 조금 덜 나오죠. 네. 골고루 덜 나오면서 새로운 분이 나오니까 네. 한번 네. 들어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피드백도 옛날에 주시면 나왔다 이렇게. 아, 그렇죠. 예. 뭐 아무 까먹지 않으실까 우리를. 네. 그리고 허지훈님이 지금 댓글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되고 감사합니다. 또 하얀누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나연씨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하얀느님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린피스에서 하는 활동을 보고 이제 지난달부터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린피스 캠페인이나 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 시민을 주축으로 한 별도의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느냐, 일종의 소통방으로 이제 정부의 환경 정책이나 이제 청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이거. 네. 네, 현재 각 캠페인별로 이제 서명을 저희가 받아서 정부나 기업에 네.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뭐 자원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딱 창구를 보면 현재 플라스틱 캠페인에서 플라스틱 없이도 잘 산다 풀업잘이라고 부르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 참정권 캠페인에서도 곧 페이스북 그룹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페이스북 그룹을 네. 카카오톡으로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굳이 페이스북 그룹으로 이제 농담이고요. 거기에 네. 정보 공유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하연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그룹이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개설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오픈 카톡방 가끔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 카톡방 들어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윤탁쌤이 한때, 더 잘 활용을 하시네요. 저는 제가, 네. 안 하고 있거든요. 담당 캠페인 팀에 적극 권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좋습니다. 거 아니니까, 그죠? 물론 또 그 안에서 싸우고 막 돈 빌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거는 또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네. 네. 또 서진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지석쌤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미국도 얘기도 있어가지고. 육지 동물부 해양 생물들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하셨는데 진짜 좀 큰일이고요. 그다음에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기후 위기 대응을 한다고 2조 달러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2조 네. 달러면 곱하기 환율 1,200원 하면 이제 2,4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허울뿐인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했는데, 이거는 뭐 허울뿐은 아닐 거예요. 당선이 네. 되면, 뭐 아직 게임이 이제 끝나지가 않죠. 11월 달 결판이 날 건데, 근데 한 가지는 좀 되게 좀 긴장해야 될 거가, 어젠가는 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추진하겠다. 예. 이거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게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이제 네. 몰락하는 미국의 공업지대에 백인 노동자들을 많이 공략했었잖아요. 거기에 약간 대응 플러스 이제 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또 재밌는 게 그 중국에 관련돼서는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의 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노려가지고 좀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한때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싼 거를 그냥 쓰면서 싸고 좋네 뭐 네. 그랬는데 이제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으니까 네.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해외 생산이지만 너무 친환경이야. 이런 제품은 뭐 무역에서 큰 제재를 안 받을 거예요. 최소한 초기에는. 네. 근데 해외 생산했는데 석탄 왕창 써서 만들었어. 이러면 이제 이건 정말 이제 좀 이렇게 추방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그다음 유럽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있고 대응하면서 동시에 최소한 수출 국가를 살려면은 재생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은 지금 뭐 너는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하기 좋으니까 바이든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변화도 있을 거라서 대비가 필요하다. 예.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런 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약간 네. 막 그런 꼼수 같은 거 많았는데 이제 그 뭐 디자인드 바이 아메리카 뭐 이런 거 있죠.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 네 맞아요. 애플 대표적이죠. 아무튼 근데 진짜 이제 안에서 만드는 것까지 고민한다고. 네. 근데 뭐 저 바이든 후보 우리가 한번 공약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옛날에. 그렇죠. 네. 조금 아쉬웠죠. 조금 아쉽지만 뭐 트럼프에 비하면 뭐. 아이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그 오카시오 코테즈도 네. 합류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정책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당선만 되면은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예. 당선되시기 전에 진짜 그 코로나부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미국도 그렇고 아유 뭐 가을 잡히지를 대유행도 않으니까. 그렇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사골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는데 이게 이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거의 예. 뭐 그 넷소설급으로 달아주셨어요. 네, 진짜 2번 읽었어요. 네. 이 그 붓바살바 들으시고 그 전기차를 부모님 차가 망가지셔가지고 네. 네. 전기차로 이제 바꾸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하셨는데 니로나 코나 국산 전기차죠. 이게 네. 근데 계약 직전에서 부모님 친지분들이 네. 뜯어 말리셔가지고 네. 절대 안 된다고 전기차 문제 많다고 그래서 결국은 렉스턴 스포츠라는 찾아봤는데 CO2 188g 킬로미터당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이걸로 이제 하셨다고 이제 뭐 300kg 이상 화물을 좀 가끔 날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글로 기울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전기차가 300kg 화물 이런 건 전혀 문제 없거든요. 예. 네. 이런 친지분들이 이런 논리를 펼치셨다고 해요. 예. 전기차 안 된다.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다. 그걸로 농사 못 짓는다.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거든요. 그걸로 농사 못 짓는다. 네. 이래버리면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농사 짓는 분인데. 네. 사실은 아닌데 그죠? 네. 참, 네. 네. 사실 전기 그 포터 트럭도 나오자마자 진짜 다 물량이 소진됐었잖아요. 그 전기 트랙터도 보조금, 네. 네, 지금 각광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 자동차의 힘은 토크거든요. 엔진 그렇죠. 토크. 네, 네. 네. 근데 렉스턴 스포츠가 최대 토크가 40.8이에요. 음. 코나가 40.3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반끝 차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사실은 방법이 네. 제가 한 1,00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코나 사시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게 딱 약간 예. 어르신 분들은 약간 그런 거에 넘어오거든요. 예, 예. 사제 투입 카드 한 다음에 슬금슬금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하면서 이렇게 회수하시면 됐을 텐데. 제가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내년에 저기 포터 전기 트럭 또 나올 거니까 네. 그때 한번 노려 보시고 요번에 실패를 딛고 뭔가 또 좋은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제 출연 요거 잘 먹힙니다. 한번. 네, 근데 그리고- 또 네. 이런 얘기도 써주셨어요. 왜 쌍용은 전기차를 안 만드는 것인가? 근데 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바로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쌍용의 첫 전기차 이제 E100이래요.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해서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더라고요. 또 하나 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기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친지분들이 들어오지 않게 했으면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이게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진짜 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 이거 댓글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 그 또 이제 좋은 정보도 주는데 강원도 원주시에는 이제 전기차 트럭 지원금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다. 네. 아 이거 아쉽습니다.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시작 안 한 거였네요. 네. 원주시 되게 큰데 원주시 시청에다가 한번 좀 계속 문의를- 얘기하시면 또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으니까 아쉽네요. 예. 원주 좀 강원도에서 네임드 도시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네. 그렇죠. 예. 또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신가 봐요. 이제 네. 이제 본가가 원주에 계시고 또 태양광 대여 사업 시작됐다고. 저도 이거 봤어요. 그 소형 그 태양광 신청이 서울시에서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파트 밑에 붙어 있는데 네. 저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좀 월급 들어오면 한번 해보려고. 물론 그게 이제 이게 그렇게 큰 이제 지석쌤도 옛날에 말을 하셨는데 이게 큰 발전량은 아닌데 네. 좀 태양광이랑 좀 친해지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베란다에다가 좀 홍보하는 느낌으로 저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탁쌤 후기랑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언박싱 한번 할게요. 네. 진짜요? 네. 사골님 후기도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닉네임이 보통이 아닌데요. 네. 에랄디님. 괴랄디님이 팟빵에 댓글 네. 남겨주셨는데 요즘 정말 가장 유익하게 즐겨 듣는 방송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괴랄디님도 이 더위와 또 장마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안에서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디지털 탄소 발자취를 줄이는 방법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저도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고민을 사실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종이책 대신에 이제 전자책을 보고 종이 영수증 대신에 이제 전자 영수증을 사용을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이런 IT 기기를 사용할 때 되게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디지털 기기를 애호하는 분들은 네. 이게 좀 많이 이제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재활용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년 만에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쓰던 모델이 이제 아이폰 SE라고 굉장히 작은 모델이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할 때 이산화탄소의 거의 대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개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걸 오래 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발생하는 또 이런 에너지 소비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쓸 때 특히 이제 예전에 용도가 문자 보내고 전화 통화 정도였는데 이제는 영상 넷플릭스를 보고, 본다거나 유튜브 예. 본다거나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날라오고 뭐 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보다는 사용 단계에서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뭐 에너지 많이 쓴다면서요. 네, 네.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를 한 거였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제조 시에 나오는 게 거의 전체 이산화탄소의 85%에서 95%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검증 필요.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쓰잖아요, 전기를. 네. 근데 그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거 보려고 데이터 HD 비디오 날려버리면 그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전기가 사용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검증 한번 해볼게요. 네, 거기서 좋습니다. 혹시 이제 어떻게 한 건지. 근데 하나 재밌는 거 아까 이제 탄소 발자취 줄이는 방법. 여기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엊그제쯤에 자 2030년까지 모든 부품 우리 핸드폰 만드는 모든 부품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용할 때 들어가는 전기까지 우리 해결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팀 쿡한테 물어보면 우리 거 사면 돼. 그래서 뭐 샘 키민스라고 아리백 대표 있는 분이 트윗을 날렸는데 아리백이 뭐죠?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100% 사용하는 사용하는 기업들의 기업들 모임이죠. 사용하겠다는 기업? 하겠다는 기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재생 에너지만 구입해서 달성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2030년까지 모든 부품까지 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데 한다니까 뭐 너무 뭐 파이팅 뭐 이렇게 올렸는데 일단 한 가지는 이렇게 뭐 기업이 나서서 규제가 있어서든 아니면 규제는 없지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나서주면 네. 소비자는 그냥 사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이상적인 방법이죠. 예. 저 생산하는 모든 부품을 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는 곳에서 납품받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제품을 사면은 좀 탄소 배출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쓰는 서버 같은 경우에 쓰는 전기를 다 지금 재생에너지 한다고 해서 아리백 거의 달성을 했나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왜 그린피스에서도 그 네이버하고 다음 포털 같은 상대로 재생에너지 하라고 해서 선언까지 이끌어냈는데 이행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 삼성도 그렇고 저희 또 방통위원장님이 업적이신데 한번 들으시면은 한번 네, 팔로우 만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하고 할까요? 네. 다음에 한번 초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 개인이 뭐 예를 들어 저도 그렇고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 사진 하나 보내고 싶은데 사진 보내면 이것도 CO2인데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회사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은 제일 좋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정말 그 클라우드 그 서비스의 에너지는 어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는지 화석 연료를 쓰는지 법이 만들어지면 더 좋죠.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렇죠. 몇 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예. 생산 단계는 어떤지 이런 거가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사 거를 사면은
좀 더 그 슬기로운 랜선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쵸. 네. 괴랄디님이 네. 사실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질문이 최근 이제 유럽연합의 수소 경제에 따른 전기차 전망이 또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예, 그거 오늘 본편에서 다룰 건데 뭐 결론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전기차의 압승이고요. 네, 오조님이 댓글 달아주는데 닉네임에서 이미 좀 환경 냄새가 좀 납니다. 네. 한번 저기 나연쌤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최근에 한국형 이제 그린 뉴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린 에너지 발전 계획도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중심으로 좀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전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 발전 단가 논란 항상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발전 단가 계산하는 데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이런 데인데 네. 예전부터 어떤 방식 썼냐면은 연료비만 딱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료비만 따져 계산하는데 태양광은 또 태양광에 가는 보조금이랑 해가지고 또 그건 그대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뭐 당연히 좀 불리하게 나오죠. 실제로 현재까지는 조금 태양광 풍력이 아직은 조금 비싼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는 태양광이 최근 발표해서 킬로와트아워당 112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2010년도에는 보조금까지 합치면 800원이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낮아진 거거든요. 네. 네, 그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 단가가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설비가 20년 넘게 가는데 보조금 주는 기간이 20년이라고 그냥 20년으로 잡아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3, 40년 쓰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계산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이 그쵸. 숫자가.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제일 결정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IMF 같은 경우 국제통화기금에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해지면 경제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빨리 이걸 막기 위해 탄소세를 적용해라라고 했고 2030년까지 75달러를 하라고 했어요. 1톤당.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숫자 잘 들어보세요. 네. 킬로와트아워당 약 800g의 CO2가 나와요. 0.8kg. 그러면은 그 1250kWh를 발전하면 CO2가 1톤이 배출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여기에 그러면 이제 IMF가 권고한 2도씨를 맞추기 위한 네. 1.5도도 아니에요. 75달러를 적용하면 이게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 톤당 그러면 1kWh당 72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더블 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단가가 더블이 돼 버려요. 더블. 74.9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전에서 발표한 거는 킬로와트아워당 75원이죠. 근데 여기에 2도 달성을 위해서 75달러만 톤당 적용해도 탄소세를 이게 뭐 147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 비용을 적용 안 해서 석탄이 싼 거지 그 적용하는 순간 석탄은 너무 비싼 거고 돼버리고 너무 비싸니까 퇴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석탄 발전소는 그냥 심지어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에서도 거의 뭐 한 달에만 한두 개씩 문 닫아요. 네. 그러니까 채산성도 안 나오고 그죠? 안 석탄 나오는 자체가. 거예요. 예, 제대로 따지면 네. 그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따지면 그래서 그 싸다고 발표되는 자꾸 인용되는 이 숫자가 나름대로 근거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빼고 좀 다른 좀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해서 그런 거지 다 따지고 나면은 사실 태양광 풍력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쟁력이 뭐 훨씬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낮은 수잖아요. 우리 이거 네. 많이 쓰잖아요. 그쵸, 엄마 그쵸. 나 이거 사고 싶어. 2만 원이면 돼. 그런데 이거 알고 봤더니 2만 원을 24개월만 내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얼마나 미래에 부담을 주고 게다가 비유가 이제 장난이 아니네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진짜 화가 나는 게 네. 이거 폐기물 처리 비용 안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저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비용 그 답이 안 나온다면서요. 네. 네. 예,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하나 네. 보태자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뭐 한수원이 부담한 게 5천억까지인가만 딱 돼 있고 나머지 맞아요. 세금이잖아요. 그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보험을 들어준 건데 만약에 이거를 민간 보험사한테 한번 보험 한번 하는 걸 아이, 따져보면 절대 안 하죠. 단가가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 조금 계산해서 약간 좀 트릭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예. 그렇죠. 예. 네. 틀린 숫자는 아니지만 이 사회적으로 옳은 숫자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또 된 사람 되기라는 분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 요즘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된 사람보다는 약간 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된 사람 되는 거 중요하죠, 그죠?
책 날씨가 이상해요가 벌써 왔네요. 저희 방통위원장님이 쓰신 명저죠. 네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책이 참 고급스럽고 예뻐요. 어린이 책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라고 하셨는데 그 그린피스 응원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꾸준히 후원해 주신 분인데 1,000원님이 그 테슬라 에피소드 들으시고 1,000캐시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요즘 좀 화두죠. 그쵸? 수소 경제. 네 도대체 오늘 뭐 댓글에서도 뜻인지 나왔는데 네, 한번 좀 본격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저희 또 시사에 또 강한 방송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7월 14일이죠. 네. 그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저희가 쉴 때 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디지털 뉴딜이 있고 또 그린 뉴딜이 있고 뭐 사회 안전망 강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석쌤 그린피스는 그 발표에 대해서 뭐 어땠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바로 유감 표명했죠. 부족하다. 유감입니다. 부족하다. 네. 중대장은 실망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부족했거든요. 네, 부족했죠. 참고로 근데 이제 그린뉴딜 발표된 것까지는 우리 그린피스 캠페인이 굉장한 역할을 했죠. 정말.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갈아 넣어서 저희가 진짜 하라고 꾸준히 하라고. 꾸준히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런 또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게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수소 경제라는 단어가 또 이번에 나왔는데 저희가 수소 차에 대해서는 좀 얘기했지만 네. 수소 경제는 또 얘기한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수소 경제 이게 이놈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형 뉴딜에는 수소가 이제 뭐 아주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수소가 요즘 다시 화제가 된 게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수소 전략이 나왔어요. 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게 네. 맞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과연 그러면은 유럽 수소 계획하고 우리나라 걸 봤을 때 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전문가의 손길로 한번 맞습니다. 짚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앞에 일단 일단 깔아주세요. 네 좀. 깔아드릴게요. 네. 일단 수소 경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농촌경제진흥청 같은 분 그런데 계신 분 같으면 네. 수소 경제라고 하면 좀 잘 팔리지 않는 수소를 암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냐. 저 지금 네. 무슨 말씀하시는 왜냐면 거나 이게 했네. 비타민 C의 맛입니까? 이게 제가 이게 팟캐스트 이게 비타민 C 상큼한 이게 비타민 진행인가요? C예요. 이게? 비타민 C의 드립력인데요. 이게 네. 사실은 숫소가 표준어가 아니고 수소가 표준어거든요. 저 죄송한데 은탁쌤 네. 지금 한스 PD님이 이렇게 얼굴 이거 드러내지 부여잡으셨거든요. 말아주세요, 이거. 네. 근데 이제 수소 경제라고 하면 진짜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수소 경제가 뭐냐 이제 화석연료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석유, 네. 석탄 이런 거 대신에 수소를 이제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미래의 경제를 일컫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 이제 수소용 연료나 전기, 열 이런 생산 등의 이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사용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 유명하죠. 제레미 리프킨. 뭐 와튼 스쿨이라고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간 데 아닙니까? 아,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이 제레미 리프킨의 이제 수소 경제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지난해 1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수소차 넥소 선전하면서 네. 계속 깔았죠. 이게 그리고 정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쯤에 그 현대차 포함해서 이런저런 콘소시엄에서 맥킨지 컨설팅에 의뢰해가지고 네. 맞아요. 수소 경제를 가면은 한국에 얼마나 뭐 이익이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크게 한번 발표해가지고 그때부터도 좀 탄력을 받았죠. 그 예. 모든 그 수소 경제 관련된 그 코멘트에는 이 맥킨지 컨설팅에서 만든 보고서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음. 뭐 2050년에는 수소를 이만큼 쓸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건데 우선은 또 수소에 대해서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또 화학 2를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김나연 선생님도 이과 아니었나요? 네, 저도 화투했는데 기억이. 지금도 화2 물리 2 이렇게 하나요? 요즘도? 물투도 있긴 한데 저희는 물투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서 화투 생투 반만 개설이 됐었어요. 이게 그 이과 학생들은 그 공통과학을 듣고 이제 그 심화 과정으로 네.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두 개 선택해야죠. 두 개였어요? 네. 나 하나만밖에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교육 과정이 달라서. 진짜. 아무튼 그래서 수소 자체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가끔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 제 교교 과정의 그 성취도를 제가 뽐내기 위해서 네. 제가 그 수소 원자 번호를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또 한 번씩 하잖아요. 아, 그거 근데 어떻게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엘리베, 붕탄지산, 플레나마, 알규인하기, 네. 마칼칼, 스티바크, 망페, 코니쿠아. 장난 아니다. 네, 그런데 그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고 되게 네. 상징적인 이런 거고 얼마 전 그 한국에서도 사회면에 실렸던 수소가 사회면에 실렸던 굉장히 그 우리한테 친숙한 뭐가 나올지 좀 왜 그랬지? 그런데 그 숙명여고 그 시험지 유출 사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 이과 쌍둥이 그 여동생이 아, 기억난다. 이거 지금 말하는 부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그 화학 선생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치고 문제를 내서 그 정답지에 오답을 써서 냈는데 네. 그 오답을 오답을 똑같이 쓴 학생이 음. 그 쌍둥이 이과 전교 1등 여학생이었다. 네, 근데 네. 바로 그 문제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묻는. 그게 우리 오늘 주제랑 되게 비슷한데. 네. 근데 그거를 혼자만 오답을 써갖고 그 재판까지 간 거죠. 그만큼 수소가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화학하는 사람 아닌데. 굉장히 멀리 돌아서 옵니다 진짜. 네, 그렇고 통편집 뭐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보세요. 수소가 또 이제 그 물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그렇죠. 거라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제 또 그 수소가 특이한 게 그 이제 가장 많은 수소 그러니까 그 양성자로만 이어진 수소 그 수소는 이제 90 몇 %, 거의 97% 지구상에 가장 흔한 수소인데 네.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간 저는 몰랐어요. 그 동위원소가 있어요. 전 다 H 플러스인 줄 알고 그 약간 있었는데. 중수소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가 들어간 수소가 바로 삼중수소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숙명여고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일 때 중성자가 몇 개냐 이런 질문에 3개라고 답하면 오답인 거예요. 2개. 아시겠죠? 근데 삼중수소가 우리 그린피스랑 관련이 많죠. 그렇죠. 뭐죠? 후쿠시마 원전수소. 맞아요. 거기에 삼중수소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일본 친구들이 90%만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삼중수소가 원전수 처리하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수소가 여러 얼굴이 있다. 정말 그 폭발력도 높고 되게 우주의 75%를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거고. 네. 포도당 같은 경우도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인 것처럼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기억력 진짜 무슨 화석연료, 일이야. 메탄, 에탄, 프로탄, 부탄 다 수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죠? 오늘 주제랑 좀 관련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소 생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소가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레이 수소, 그리고 그린 그쵸. 수소 네. 이렇게 좀 나뉘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뉘는데 부생수소, 추출수소,
그리고 수전의 수소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부생 수소부터 살펴보면 이거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제철 공정 중에서 이제 수소가 부산물로 발생하는 걸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수소를 그러니까 어차피 버려지니까 그걸 모은다는 장점은 있지만 당연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죠. 철강산업 뭐 이런 거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를 1톤 만드는데 네. 이산화탄소가 10톤 발생한다고 한번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10배네요 10배. 그게 이제 지금 그 탄소라는 게 그 유기물을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유기물들이 오랜 시간 이제 화석화돼 가지고 한 게 화석 연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탄소랑 수소랑 연결돼 있는 거에 있어서 탄소만 떼면 수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산하는 게 좀 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수소 2개랑 산소 1개랑 만나면 물이 되니까 네.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그 수소를 얻게 되면은 근데 뭐 화학투 1타 강사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은 탄소 배출 없이 수소만 뗄 수가 있는데 네. 그럼 비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렇죠. 네. 그 전기가 깨끗해야 되죠 또. 그렇죠. 한 가지 제가 그 수소 1톤 생산에 CO2 10톤이라는 걸 제가 보고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 1kg 가지고 100km 가거든요. 그럼 뭐 연비 뭐 따지면은 뭐 무슨 100 나오니까 되게 센 거 같은데, 그럼 수소 1톤이면은 1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CO2 그 그램으로 따지면은 1000만 그램이에요. 1000만 그램.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10만 킬로미터 나누니까 100g 나오더라고요, 킬로미터당. 네. 이거면은 저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유럽 기준으로 102g이거든요,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그 넥소 같은 경우 이런 부생수소를 쓰면 실제로는 하이브리드랑 똑같은 정도의 CO2가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약하다 진짜. 그러니까 수소를 탄소 배출 없이 떼어내는 방법이 저렴하게만 생긴다면 수소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 수소를 사람들이 에너지원으로 썼던 게 처음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비행선이라고 네. 지금은 잘 없지만 하얀색의 가스 엄청 네네네. 그거 알아요, 수소로 알아요.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왜냐면 수소가 되게 다루기가 어려운. 네, 그렇죠. 기체다 그래서 보니까. 안 쓰던 건데 지금 이제 그 전지에다가 저장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또 잠깐 살펴보면 다시 돌아가서 네. 윤탁쌤이 약간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는데 두 번째가 그거예요. 추출수소. 이게 계질수소라고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 그러니까 보통 액화천연가스 LNG죠. 이거랑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수소를 모으는 건데 현재 수소를 생산한다 했을 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연가스 화석연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천연가스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송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CO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 네. 그게 그게 이슈인 것 아까 같아요. 윤탁쌤이 딱 얘기해주신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제 H랑 O를 따로따로 떼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그린 수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여러 나라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그러니까 수소를 이제 뭐 수소연료 전기차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할 때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 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이죠, 약간 그러면.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할 때도 그 전기 자체가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들어진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분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탄 발전소가 돌려가지고 나온 전기로 수소 만들어 버리면 거의 뭐 그쵸. 최악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수소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방식은 그 화학만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면 알 수 있어서 그 화학식에서 수소가 나오게끔 유도를 하거나 뭐 그런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수소를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수소 경제를 발표한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유럽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사실 영국에서 이게 먼저 나왔어요, 계획이. 그 한번 소개했었나 이거? 저탄소 경제에서 수소의 역할 해가지고 굉장히 권위 있는 그 기후변화 위원회라는 데서 커미티 온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발표한 거고요. 2018년도 11월 22일에 발표됐고 파일 용량 크기는 6.81 메가바이트.
입니다. 그래서 네. 그 네, 좀 더 압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거 약간 개그 포인트였고요. 예. 자, 설명을 드리는 개그는 실패한 개그죠. 자, 요약본을 보면은 수소는 해볼만하다. 그리고 대신에 정부가 역량을 잘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뭐 저렴한 저탄소 전력 생산, 전기화된 수송, 그다음에 뭐 히트펌프 같은 뭐 그 난방기기 등에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렴한 저탄소 전력 생산이 진짜 핵심이네요. 아니요, 핵심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여러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고서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의 차이인 거죠. 예, 자, 그다음에 핵심을 잘못 뽑는 거 아니실까요? 이거 공식 핵심이야. 자, 알겠어요. 그래서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전기화하는데 과도하게 비용이 들거나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천연가스가 하고 있는 역할을 수소가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화가 가장 좋은데 네.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특정 그 역할을 전기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요럴 때 수소가 역할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화해서 끝낼 수 있으면은 최고인 거고 이게 결국은 뭐냐? 전기차 웬만한 자동차는 전기차로 끝내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이 결론이 난 자체가 거예요. 네. 뭐 수소로만 우리가 가자 이게 아니라 그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플러스로 이제 백업인 거죠. 네, 백업.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걸 수소라고 본 거네요. 네, 플러스 다른 역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운 계절에 열을 생산하는 데 쓰거나 그러니까 수소를 태우는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다음에 산업 용도로 뭐 고열이 필요한데 지금 쓰는 방식은 뭐 이산화탄소 나온 것들 석탄을 막 왕창 태운다거나 그런 거를 좀 대체하는 거. 그다음에 전력 생산할 때도 백업 용도로 쓸 수 있고. 근데 이것도 그 수소를 태워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많이 얘기하지. 네.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 그걸 다시 연료전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또 전기와 열을 만들어.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지금은 없지만 그 수소를 바로 태워서 그 터빈을 돌리는 식으로 하는 게 뭐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소가 폭발력이 큰 기체.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게 실버 블루시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요소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실버 블랙 네, 이런 그- 표현 신기하다 영어로. 네, 이게 한번 그 문학적으로 유행했던 표현은 살아남는 거죠. 아. 그 늑대 인간을 죽이는 은탄환. 은탄. 예. 그래서 되게 오해가 많아서 그 리포트 안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 세울 때 굉장히 주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하고 권고 사항에서는 뭐 3년 내 계획 세워라. 그리고 되게 강조한 부분이 자, 어쩔 수 없이 초반에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사실 거기서 실패되면은 이거는 약간 도루묵이거든요. 하면 안 되겠네로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벌써 꽤 됐는데 그 연료전지를 쓸 때 천연가스 개질을 하는데 그 다음에 CO2 날아가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죠. 그러고서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가지고 신에너지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막 줘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탄소를 탄소 안 줄어요 별로. 예. 뭐 땅에다가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약간 뭐 아직 그 안정성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됐고 이 탄소 포집 기술이 막 엄청 지금 상용화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안 됐어요.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땅에 예. 뭐 묻다가 막 지진 같은 게 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막 뭐 그것도 그런 있어요.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묻을 곳이 없는 것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가스전이 이제 점점 비고 있어서 거기다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수소가 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지원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천연가스 난방이 굉장히 친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빨리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니 근데 이거 권위 있는 6.8 메가바이트 보고서 봤어요. 왜냐면 나는 이게 예. 이거 뭐 화석연료 쏘고 탄소 포집만 되면은 화석연료 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거는 맞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포집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해서 된다는 거를 확인하고 보여줘라.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쪽 계획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든 화석연료든 써서 탄소 포집만 저장되면은 화석연료 쏘도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소로 대체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냐면 CCS 할 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막 돌린 다음에 네. 거기서 나오는 CO2를 갖다가 묻어라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근데 수소 생산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방법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개질이니까 해봐라 좀 제발 좀 돈이 많이 들 텐데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돈이 얼마나 드나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 더 할지 말지 결정하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서 그 수소를 쓰다가 수소를 생산하다 나온 탄소를 그 포집하는 거랑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비쌀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게 되면 비용과 현실성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까지 네. 항상 뭐냐면 언젠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CO2 품으면서 막 쓸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한번 깨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제대로 좀 제발. 예, 그걸 강조하고 있고. 하고 얘기하자. 그렇죠. 해본 다음에 우리가 보고서 이거 더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그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결정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소 전략 보고서 안에 자동차는 너무나 다행히도 배터리 전기차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별로 안 비싸더라.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전기차로 가면 된다. 근데 HGV라고 해가지고 그 대형 트럭, 네. 헤비 구드스 비에클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파슬 퓨얼, CNG나 디젤에서 벗어나야 되고, 근데 동시에 또 뭐냐면 바이오연료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네. 왜냐면 바이오연료가 생각보다 이렇게 CO2 줄이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연료도 이제 끝내고 제로 에미션 솔루션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최근에도 자 이제 배터리로 이게 과연 될지 아니면은 수소가 꼭 필요할지 앞으로 한 3, 4년 내에 한번 결정을 보자. 어떻게 되나 보고서 결정을 딱 내리자. 오케이. 대형 화물 트럭은 수소 아니면은 이것도 생각보다 전기가 더 맞는데 해가지고 가든지. 그러니까 이 보고서 안에서 역시 대형 트럭은 수소야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좀 더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데.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라고 하면 막 그 트레일러 몇 개씩 달리는 그런 그쵸, 트럭. 그렇죠. 그쵸. 바퀴 네. 뭐 한 12개나 달려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네. 사실은 막 미국 같은 큰 대륙에서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탄소 배출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주행도 뭐 하루 종일 하고 막 이러니까. 물류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예. 캘리포니아에서 뭐 실쿠 뭐 동부로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게임 많이 했었는데. 네. 18윌러? 그러니까 수소는 약간 그런 거 느낌이네요. 약간 화석연료의 일부를 대체하지만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니고 약간 네. 보조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른 용도예요. 산업 네. 용도.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하나 되게 재밌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영국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한 40%예요. 재생 네. 경기가. 네. 근데 계속 늘리고 있고 빠르게 우리가 열심히 그 태양광 풍력을 꽂고 있지만 수소를 만들 정도로 여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개질해서 만들어 보자. CCS를 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유럽은 약간 다른 게 유럽의 수소 계획에서는 네. 태양광과 풍력이 의문의 완승을 거둡니다. 근데 뭐 유럽에서 수소 계획이라고 했으면 뭐 수소 얘기도 좀 있긴 있는 거죠. 당연히 수소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 의문의 완승은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7월 8일에 발표된 건데 영어 제목은 뭐 A 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 Neutral Europe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후 중립적인 유럽을 위한 수소 전략 이건데 여기는 숫자가 막 들어가 있어요.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뭐에 얼마 투자해야 된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목적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에서 55% 달성을 해야 하다 보니 수소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좀 비싼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좀 어려운 거예요. 아직 기술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원래는 40%가 목표였어요. 온실가스 감축이. 근데 네. 넷제로 가야 되니까 55에서 55%를 해야 되고 수소가 필수적이다 하는데 여기서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태양광 풍력이 싸져서 이걸로 수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수전의 시설이라고 이제 그 전기를 쏴가지고 그 물을 분해해서. H2O를 사이좋게 지는 H2O를 그냥 끊어놓는 단절시키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수전의 시설에 34조 원에서 59조 원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네. 저 찾아보니까 이 태양광 또는 태양열로 또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 또. 몇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전기 만들어서 그냥 그 그걸 수전의 시설에 분해하는 거. 쏴주는 거 전기분해. 밖에 없어요. 예, 예.
그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대형 스케일로 가는 거는 예, 여기 뭐 그 수전 SO이라고 딱 나와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거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수전 SO를 할 때 백금을 쓰나 그러는데 백금이 녹는데요. 아. 백금 촉매로 이렇게 해서 전기 쏴가지고 하는데 백금을 쓰다 보면 녹아버려서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예. 공통과학에서 또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죠. 그 그래요? 수소 전기분해. 그 아, 방향 네. 촉매는 그쵸, 백금. 그쵸. 예. 그 PTAU. 와, 네. 근데 PT. 윤탁쌤 네. 거의 공부하세요, 지금? 플래티넘 백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고생 과외 뛰고 있는 지금 거 같아요. 제가 좀 수능 다시 보려고요. 예, 중고생 과외 뛰고 있어. 그래서 그 촉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백금이 꼭 들어가야지 그 분해가 그 근데 H2랑 O2가 굉장히 강하게 예.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백금이 이제 촉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학 같은 거 배울 때 그 백금이 그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혹시 나와요? 저는 몰랐어요. 또 제가 또 화학 선생님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 오디너리 맞아요. 레벨을 제가 가르쳤잖아요. 네, 자 근데 그렇게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80기가와트에서 120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풍력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투자 비용은 308조 원에서 476조 원. 그러면 수전의 시설 짓는 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넘는 거의 돈을 10배 되는 태양광 거죠. 풍력에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큰 돈 아닌 게 이게 지금 뭐 몇 억도 없는 사람들이 큰 돈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 오랜 시설 투자를 한다면 이게 네. 그 괜찮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해서 몇십 년간 쓴 비용이 뭐 거의 뭐 1천조 원인가 뭐 하여튼 뭐 아니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유럽 전체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태양광 풍력을 거의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이 수소 계획에서 그렇죠. 수소를 만드는 이유는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 그러니까 재생가능에는 전기가 쓰일 수 없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사실 뭐 유럽 애들이 뭐 저기 수소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태양광과 아니 풍력을 그거예요. 아니 태양광 풍력을 많이 깔면 자연스럽게 수소 만드는데도 좀 쓴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뭐 요점이 뭘까요? 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유럽에서 네. 뭐 못해도 80, 90%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지어야 되는 건데 네. 수소 만든다고 전기를 왕창 써버리면 사실은 기존 계획대로 지어버리면은 사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뭐 이렇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소 생산을 위해서 별도로 80기가와트에서 120기가와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수소가 진짜 그래도 꼭 필요하긴 필요한 건가 보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맞추는 게. 아, 그럼요. 50에서 5% 그 달성하려면 10년 안에 2030년까지 이게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요점인 거 같네요. 수소를 쓸래도 더 열심히 태양광을 지어야 된다. 풍력을 지어야 된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수소가 필요한데 그 수소를 또 깨끗하게 만들려면 태양광을 이만큼 지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럽이 수소 경제 한다 해가지고 야 그럼 수전의 시설 같은 거 가져가서 팔아볼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태양광 패널하고 뭐 이 풍력 터빈이 좋은 게 있다라고 가져가면 비즈니스가 한 10배 정도 훨씬 되는 거죠. 네. 예. 큰 규모의 사업인 거죠. 딱 이런 거 아니야. 수소 경제인데 태양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소라는 게 좀 앞에 내세워져서 사람들이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 기반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등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해서 수소가 필요하고 또 그 수소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또 태양광 풍력이 필요한 더 거죠. 필요한. 그러니까 그렇죠. 수소 태양광을 약간 양자택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수소 태양광 중에 하나 골라 이게 아니라 네. 약간 비냉 물냉처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소를 하려면 태양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소를 하려면 태양광과 풍력이 꼭 와야 있어야, 되는데 네. 규모가 1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하면 좋아. 수소 경제 하자. 다만 태양광 깔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선결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가 좀 굉장히 좀 빠진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린 뉴딜에서 일단 수소차를 이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유럽 연합에서 205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400개 만든다고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인가 수소 충전소를 410개 한다고 그랬거든요. 유럽이 굉장히 넓고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이없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에서는 사실 400개 정도 깐다라는 건 이거는 일반적인 차는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유럽 전체인데 독일도 아니고 이거는 독일만 400개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뭐 대형 트럭은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베를린, 내일은 뭐 파리 뭐 이렇게 뭐 그런 그럴 식으로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만 해볼까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가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냐면 수소차를 지금 20만 대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2025년까지. 전기차가 113만 대니까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수소차 20만 대를 만약에 진짜 하면 전 세계에서 수소차가 제일 많은 지역이 될 거예요, 아마. 뭐 원전 밀집도 높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네. 1등 할 수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약간 난 수소차 뭐 많이 보급되는 거에 대해서 난 그런 뭐 악감정 없던데 어쨌든 수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탄소 배출. 그러면 더 많이 근데 늘려야 그것도 되는 거죠. 있고 태양광 풍력을. 전기차가 훨씬 더 싸고 효율적인데 수소차를 좀 고집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그러면 그것도 좀 손실인 거죠. 아니 근데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옛날에 뭐 또 통일도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막뭐 유라시아까지 뭐 화물차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잖아 먼 미래.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화물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네요. 화물차 막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막 그 뭐 저기 뭐 블라디보스토크 찍었다가 막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깨끗한 수소를 만들려면 태양광을 깔아야 되는데 그쵸. 그게 없어요. 그게 한국형 애들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계획에 이제 뭐 40 몇 기가 탄다고 돼 있고 네. 그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원래 있던 계획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한다고 60기가와트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간 숫자긴 하지만 수소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증설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부끄러워서 숨겼나? 왜 그러지? 그러니까 진짜 그거 계산이 또 잘못됐다. 그렇네. 그 정도 이게 몇만 대 보급하려면은 깨끗한 수소 만들려면 태양광 엄청 깔아야겠네. 그렇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수소 충전소가 450대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450. 그러면 유럽 전체 목표보다 훨씬 좀 높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엇박자죠. 유럽하고 굉장히 좀 다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지도쌤은 이게 약간 유럽에 400 몇 개 된다는데 한국에 450개 이거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울경에도 그렇게 미친 듯이 원전 밀집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 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는 있는데 네. 굉장히 약간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예. 그리고 원전 이게- 밀집 지역은 뭐 제정신으로 만들었나요? 뭐 그런 거죠. 이게 다 그리고 그렇게 네. 지어진다고 치면 네. 이게 전부 그린 수소로 이제 되냐는 게 그렇죠. 핵심인 그것도 거죠. 그것도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나라랑 그래도 약간 좀 결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해요. 전기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수소로 해결해 보겠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를 만들어서 그 연료 전지로 전기 만들겠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린 뉴딜에. 또 그런 거 아닐까? 그 맥킨지 리포트 보니까 그 저기 독일 맥킨지 파트너가 썼더라고. 아. 그래서 독일을 많이 팔지 않았을까? 그냥 뭐 추측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독일 뭐 또 맥킨지 파트너가 이제 또 독일 자동차 기업에 미팅하면서 아유 이거 뭐 수소차 한번 뭐 보세요 이랬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재생에너지가 이미 한 50%가 넘거든요. 네. 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물론 거기에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애매해서 뭐 빼면 한 30% 정도 되는데 30% 40%만 50%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이 막 남아돌고 풍력이 남아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 나라에 약간 강매하듯이 굉장히 싸게 전기 보내고 막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남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수소를 하고 이런 게 좀 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4%인가밖에 안 되는데 네네. 거기다가 막 수소차는 막 보급한다고 그러지 충전소는 막 만든다고 그러지. 그러면 뭐 네. 대책도 없이 그냥 그래서 이게 가는 앞뒤랑 거죠. 이게 조금 안 맞는 상황이라서 그걸 어떻게 하든 좀 보완을 하던지. 근데 저 제일 안 좋은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언젠가 좋아질 거니까 일단 깝시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결국에는 그냥 오늘의 교훈이 그건 것 같아요. 일단 태양광 풍력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야 충분하게 깔려야 그제서야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이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선결 조건이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영국 사례 말씀드렸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북해 가스전이 많이 네. 있고 막 비고 있어요 지금 그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우리 앞 동네에서 나와 앞마당에서 그걸 갖다 한 다음에 우리 앞마당에 다시 묻어 CO2를 이런 식으로 좀 되니까 영국은 이제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유럽 전체에서는 사실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가스전이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오케이 태양광 풍력을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냥 전기를 써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가스전이 뭐 한두 개 있지만 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탁생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태양광 풍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수전의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전기로 해결 못하는 부분을 하겠다는 게 이제 유럽 전략인데 우리나라는 수소 만들어서 전기 만들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좀 보완이 많이 우리가 필요하다. 잘못했다. 네,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수소 좋은 거 아니야? 수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본질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전기로 해결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좀 뭐 삥삥 도는 거죠. 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너무 깔끔하게 이해가 딱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후원 광고를 한 번 더 듣고 마무리 정리 한번 하도록 좋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수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네, 그 숙명여고에서부터 저기 베를린까지 갔다 왔는데, 네. 네, 뭐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좀 약간 한 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막 유럽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의 차이를 다 좀 살펴보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화학 얘기하니까 그 고등학교 때 생각나면서 약간 건축학개론 느낌, 화학개론. 갑자기 이렇게. 건축학개론이요? 네, 그 약간 그때 추억도 나오면서 맞아. 그 진짜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구온난화도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그쵸.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 네, 그리고 삼중수소는 중성자 2개만 들었다. 그 고등학생들 주의하라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보면서 제가 태양광 발전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조금 난 그 그린 수소를 안 하면서 가는 거 문제 있다고 이제 글도 쓰고 뭐 토론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수소도 가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결국은 태양광 풍력이기 때문에 그 수소를 하시려는 분들은 빨리 태양광 풍력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 이게 수소 경제가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그런 거 없이 수소 경제 한다고 그러는 거는 좀 경계하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통 수학도 안 끝내고 수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수소로 가는 맞아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이렇게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넘어가면 뭐 분명히 실패를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팟빵 뮤직의 도더스님이 부릅니다. 자장가 리마스터드. 네, 한번 들으시고 푹 숙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